자, 이제 기둥의 탄성과 자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의 2의 1은 이제 기본식의 유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식의 유도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기둥에서 PCR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이거는 이제 리지드 바가 아니라 이제 변형체인 기둥을 가지고 다루는 거기 때문에 내부 변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좀 연한 파란색 있죠. 예, 밝은 파란색이 이제 원래 상태, 원래 형상. 그 다음에 요 진한 파란색이 이제 변형 후. 근데 변형 후인데 어떤 상태에서 변형 후냐면은 양쪽에서 축방향으로 양단에 이제 압축력 P가 작용을 할 때의 변형 상태예요. 변형 후 상태예요. 그래서 뭘 기반으로 해서 PCR을 계산하냐면 이 진한 파란색 변형된 형상을 기반으로 해서 PCR을 찾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전에 계산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요거였죠. 이렇게 생겼던 리지드바 이 경우에 이 상태에서 PCR을 계산한 게 아니라 여기서 보라색으로 이렇게 변형된 후, 그죠? 변형된 후의 형상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서 PCR을 찾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부에서 작용하고 있는 모멘트하고 그 다음에 복원력에 의한 모멘트가 같게끔 하는 P, 그걸 이제 PCR이라고 했으니까 그 맥락이 똑같다는 거죠. 요 변형체로 바뀐 것 뿐이에요. 리지드 바드가 여기서 변형체로 바뀐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구조물은 변형체니까 변형체에 대한 것을 찾아야 그거를 설계에 써먹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고 좌표계는 요게 X축, 그 다음에 Y가 아래쪽으로 잡아놨고 V라는 것은 아래쪽 방향의 그 변위, 그죠? 아래쪽 방향의 변위를 V라고 본 겁니다. 근데 이제 특히 X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요 위치에서의 변위를 또 이제 V라고 본 거예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이제 VX가 되는 거죠. VX. 여기 VX. 근데 이제 V로 그냥 표현한 것 뿐입니다. 용이성을 위해서. 이 V는 X 위치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값이죠. 예, 계속 변하는 값이에요. 자, 이게 이제 기본 세팅이고, 이제 모멘트의 평형, 그죠? 그 외부 압축력에 의한 모멘트하고, 그 다음에 복원력에 의한 모멘트의 그 평형을 찾기 위해서, 자유물체도를 여기서 이제 그린 거예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요 부분을 끄집어낸 거죠.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끄집어낸 겁니다. 왜냐면 이제 요 상태에서는 뭐 내부적으로 어떤 모멘트가 발생하는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라내야 그 안에 작용하고 있는 모멘트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이제 내력 모멘트가 되는 거고 복원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원 모멘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자유물체도를 이제 잘 보면 자, 외부에서 작용하는 모멘트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요 P가 있죠. 요 P하고 요 P가 우력 관계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력에 의한 모멘트는 P 곱하기 V가 되겠죠. 그죠? 예, 요게 압축력에 의한 모멘트입니다. 압축력 의한 모멘트.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압축력에 의한 모멘트는 요런 방향이죠. 그죠? 이렇게. 근데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엔 복원되려는 그 방향의 모멘트가 요거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M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우리가 앞에서 뭘 유도를 했냐면, 요렇게 이제 변형이 될 때, 요 내부에서의 모멘트, 그죠? 요렇게 변형이 될 때, 내부에서의, 요게 잘라냈을 때, 요게 모멘트는, 마이너스 2iV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요거를 뭐, 바로 찾아낸 건 아니지만, 뭘 찾아냈냐면, 이걸 찾아냈죠. 이거는 마이너스 보방정식 2i분의 m. 이러한 형상에서의 내력 모멘트는 m 요거다라는 걸 찾아냈기 때문에 지금 요게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압축력의 외력 압축력에 의한 모멘트는 PV로 나타난 거고, 그 다음에 복원력에 의한 모멘트는 마이너스 2iv 요게 된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이제 평형 상태를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거죠. 요 두 개가. 이걸 지우고선 그럼 평형 상태를 만들어내는 면은 뭐예요? 모멘트의 합은 0이다라는 것을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멘트의 합은 0이다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요걸 플러스 방향으로 해서 그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했을 때 모멘트의 합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거는 시계 방향이죠. 우력에 의한 모멘트는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PV가 되는 거죠. PV. 그 다음에 요 M만 생각해 보세요. M만 생각하면 요거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요거는 M이 되죠. 그죠? M은 0이다.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M이 2i, 마이너스 2i v2-가 되는 거니까 PV 마이너스 2i v2-는 0이 된다. 요걸 이제 요게 평형 방정식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이걸 풀기만 하면 돼요. 요 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거기에서 이제 부호는 다 플러스로 바꿔보면 2i v2- 플러스 pv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것을 좀 변형을 시켜 볼게요. 2i로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2i분의 p의 v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2i분의 p를 뭘로 좀 대체를 할 거냐면 요거를 오메가 제곱으로 대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2- 플러스 오메가 제곱의 v는 0이다. 이렇게. 왜 이제 바꾸느냐? 이래야 이제 공업수학에서 배웠던 어떤 일반의 뭐 특수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하기가 쉬워지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형태를.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죠. 이러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는 그냥 갖다 쓰면 되죠. 그죠? 일반해는 A 코사인 오메가 X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X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해야 될 거는 뭐냐면 A랑 B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A랑 B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경계 조건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 조건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아까의 형상을 보시면 돼요. 이 변형된 형상을.
여기가 x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어떤 경계 조건이냐면 지금 요게 이제 v 형상이고 그죠? vx 요 vx 변형 형상이고 x가 0일 때의 v는 얼마입니까? x가 0일 때 그러니까 v 제로라는 것은 없죠. 여기 지금 변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L일 때 그죠?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L이니까 요 점은 뭐냐면은 VL이 되는 거예요. 요 점은 V 제로가 되는 거고 그럼 VL도 0이죠. 그죠? 요거를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지고대로 봅시다. V 제로라는 것은 요 식에서 V 제로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인 제로가 0이니까 코사인 제로는 1이고 그죠? 그래서 A만 남는 거고 요게 0이니까 여기에서 A는 0이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고 두 번째 VL을 집어넣어 볼까요? L을 집어넣어 보면 VL을 집어넣으면 요거는 A 코사인 오메가 L이 되고 코사인 오메가 L이 되고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L이 되는데 A가 0이니까 요거 해서 요거 없어지죠. 그죠? 없어지고 최종적으로는 B 사인 오메가 L이 이게 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게 0이 되는 조건은 두 가지죠. 하나는 B가 0이든지 그죠? B가 0이든지 하나는 사인 오메가 L이 0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만약에 B가 0이 되면 어떻다는 거죠? B가 0이면 A도 0이고 B도 0이니까 V 자체는 0이 되는 거죠. 근데 원래 가정은 이미 변형이 된 상태에서 V라는 것은 0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V가 0이 나오면은 이거는 0이 나오게끔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예,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죠? B는 0이 되면 안 돼. 그럼 결국에는 사인 오메가 L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사인 오메가 L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 요거는 B가 0이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요거는 무용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쓸 수 없는 해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인 오메가 L만 0으로 돼야 되는데 사인 오메가 L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엔 오메가 L이 n파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사인 오메가 L이 0이 된다는 것은 0이 될 때는 처음에 0, 그죠? 요게 0일 때, 그 다음에 파이일 때, 그 다음에 2파이일 때 이렇게 돼 있죠? 사인 곡선 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0, 파이, 2파이 뭐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n파이죠. n파이, n씩 증가되는 패턴이 예, 띵띵띵 되니까 요거를 하나로 표현하면은 n파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메가라는 것은 L분의 n파이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원래 적용했던 오메가를 다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메가 제곱이 2i분의 p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집어넣으면 오메가라는 것은 루트 2i분의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L분의 n파이가 되는 거죠. 양변을 제곱을 하면 2i분의 p가 되는 거고
L제곱분의 N제곱 파이제곱이 되는 거. 그래서 P를 요 관계에서, 그죠? 요 관계에서 결국에 PCR을 찾는다는 것은 L제곱분의 파이제곱 N제곱 파이제곱 2i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요게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그 기본 과정이 뭐냐면 외부 모멘트하고 압축력에 의한 외부 모멘트하고 복원력 모멘트가 평형을 이루는 것, 요 상태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요때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계산되는 P 값이 뭐라고 해요? 그게 바로 PCR이다 이거죠. PCR.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적용되는 N은 1, 2,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PCR이 한 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1일 때도 존재하고 2일 때도 존재하고 3일 때도 존재하고 계속 존재해요. 그죠? 근데 갈수록 점점 커지겠죠. N제곱 제곱배만큼 커지겠죠. 그 중에서 N이 1이 적용이 됐을 때 그거를 기본적인 PCR로 봅니다. 근데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